네, 만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문장의 오형식, 박형식 아니고요. 오형식. 하하하하. 재미는 조크였는데 이해를 못했나 봐요. 박형식. 재미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은요. 이거 modifier라고 해서 수식어인데 지금 잠깐만 지울게요. 예, 살짝만 없앨게요. 모든 거에 다 들어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살짝 지울게요. 자, 주어 잠시만요. 되고요. 자, 주어 동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형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름부터 알고 있어야 돼. 맞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잘 들으세요부터 이름이 있습니다. 자동사라고 하고요. VI라고 합니다. 선생님 I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VI라고 원어민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I요, R이에요. I.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우리가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VT라고 해요. Transitive verb라고 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타동사인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문장의 5형식은요. 문장의 5형식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어민들은요. 이게 자기네 나라 말인데도 5형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64형식 혹은 128형식의 순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어민들은 5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어민들한테 갖다 줘봤자 못 알아먹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냈냐? 일본 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어를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창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방을 했고요. 먼저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겪었던 어려움이 뭐였냐면 글을 보는데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섬세함, 꼼꼼함이었죠. 그래서 이 영어라는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원어민들로부터 하지 못한 영어를 완벽하게 5형식화 분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책을 발표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인들이 그 분석해놓은 그 영어 책을, 문법 책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게 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법이 성문입니다. 2세대가 바로 맨투맨이 되겠죠. 3세대는 뭐 대치동 그랜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랜말이 쫙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5형식은요,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은 안다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5형식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1형식과 2형식은요. 우리가 이제 자동사 개념이라고 하는데 너 친구 처음 만날 때 뭐 예를 들어 나 만날 때 너 나 만나자마자 바로 애칭 부르니? 아니죠. 처음 만날 때 이름 불러줘야 되죠. 그럼 완벽한 플레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플레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만나자마자 뭐 쥐야 웅이야 뭐 이렇게 그냥 아니지. 처음에 기웅주 이렇게 부르겠지. 마찬가지야.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플레임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자, 1형식에는요 지금 보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가 완전하죠. 보충이 필요 없는 건 100점 맞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형식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자, 1형식을 우리가 완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A bird flies.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됐습니까? A bird flies. 새가 난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in the sky라고 하면 얘는 수식어니까 M의 기준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형식상 1형식 소속이다. 주어 동사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fly라는 이 동사가 더 이상의 보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명사나 형용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완전 자동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밑에는 불완전 자동사. 그렇죠.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보어죠. 근데 이 보어가 보충을 해준다고 그랬죠. 누구를 보충해 줄 것 같아요? SC니까? 주격 보호. 그렇죠.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주격 보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아이다. 근데 주어를 어떻게 보충해줍니까? 명사로서 혹은 형용사로서 보충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3형식 보도록 하죠. 3형식에 지금 보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완전 타동사. 자, 4번은 뭘까요? 이름이? 모르겠는데. 보어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 없는데.
그럼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얘기해 드릴게요. 사형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사형식만 갖고도 5시간, 10시간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소개팅하는 날이에요? 사형식 공부하는 날이에요? 소개해 주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지만 해드리고 갈게요. 사형식 동사의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동사. 수여라는 말이 뭡니까? 상을 수여. 그렇죠. 상 같은 걸 수여할 때 상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무슨 상? 밥상 말고. 밥상? 이거 조크였어요. 저 태권도 옛날에 대회 나가서 어, 동메달 따고 무슨 띠? 몇 품? 저요 그때 초록인가? 아, 초록띠에서 동메달 땄어요? 네. 잘했네요. 그리고 몇 학년 때? 저요 그때가 1학년 응? 아니 1학년 아니지. 아, 그 저기 어렸을 때? 그때가 7살 때. 7살 때? 네 그리고 저 태권도 초파티에 그 태권도 공개 심사 있었는데 그때 격파 1등으로 제가 트로피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상 받을 때 우리가 수여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습니까? 수여식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 이렇게 봐야 돼. 준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건넨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야? 가르쳐 주는 거, 말해 주는 거, 건네 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 사 주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자, 수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IODO의 개념을 씁니다.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라고 하는데 알 필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 이러냐면 자 봐. 목적어 자리에 오는 품사가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명사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잘 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왔는데 목적어가 2개가 왔어요. 그럼 명사가 왔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사가 왔다라는 얘기야. 되게 이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분류해서 이것은 사형식 문장이고 수요 동사일 때만 이렇게 명사 2개가 빡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5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5번은요. 보어가 있으니까 불완전 타동사인 건 알겠죠? 네. 그런데 좀 재밌어요. 5번도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고 목적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해 줍니까? 목적어를 보충해 주겠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그럼 뭐야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지. 근데 만약에 명사나 형용사인데 명사가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형식과 오형식의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형용사요.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냐면 짧게만 갈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사형식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짧게만 설명해 줄게요. 잘 봐. 목적어가 2개가 있고요. 밑에도 목적어가 하나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명사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호의 의미가 뭐죠? 보충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보충해 줘야 돼. 그럼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목적어는 서로 간에 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잠깐만요. 내 펜 어디 갔냐? 얘랑은 관계가 없고요. 얘랑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수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om made me a doctor. 엄마가 나를 의사로 어떻게 만들어주죠? A cake.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주어, 얘는 동사라는 애예요. 일단 얘는 목적어는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얘도 품사가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얘도 명사고요. 자,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나와 케이크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나랑 케이크랑 연관이 돼 있습니까? 내가 케이크야? 아니요. 아니죠. 그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의사래. 내가 의사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 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는 IODO, 얘는 사형식, 얘는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엄청 빨리 쓰시네. 이해 갔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 문법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하나도 안 풀었죠. 네. 그냥 어. 배우기만 하고. 그 지금 우리 기본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형식, 우리가 이제 왜 이 형식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독해를 할 때 중요합니다.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영어 형식이죠. 네. 그럼 오른쪽에는 제가 무엇을 쓸 거냐면 한글 형식을 쓰겠습니다. 한글 형식을 쓰겠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자, 1형식은요. 주어, 동사. 2형식은요. 주어, 주격, 보어, 동사. 3형식 빨리 쓰세요. 주어, 목적어, 동사. 4형식은요. 주어, 아이오, 디오, 동사. 5형식은요.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글은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아주 선생님, 저희 이때까지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형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한글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모국어는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체계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형식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자기네 말을 하면서도 오형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 너 원어민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눈 파랗고 머리 길고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러면 파랗고 머리 긴 사람은 여자 아니고 남자가. 너 남자 원어민만 만났냐? 네. 왜? 저 학원에서 남자 선생님. 야, 원어민 쌤은 여자 선생님이 최고지. 목소리가 그러니까 발음이 부드럽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사전 찾아보면은 소리 나잖아. 네. 그 여자가 소리예요? 남자가 소리네요?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여자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더 잘 들려요. 왜? 톤이 높아서. 남자 영어는 좀 잘 안 들리죠. 원래 여자 원어민이 최고인데?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학원에서 그렇게 나와요.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원어민들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나 같이 일했을 때.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F4 비자로 있잖아요. F4 비자로 있잖아요. 비자 자체가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어. 그래서 자기는 한글 배우고 싶다고 한글 배운데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뭐,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모르죠. 지금 어떻게 알아요?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요. 예. 형식을 배우고 있어요. 원래 아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하죠. 그래서 아니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형식을 배우냐? 우리는 오형식을 배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형식이 뭔지 모른다. 그냥 한글의 오형식을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서로 입장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 한글 어학당에서 이거 배우냐? 잠깐만 에어컨 좀 끌게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희는 이걸 배우냐? 진짜 배우는 거 만약에 교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주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수가 뭐 동사는 뭐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뭐 여기서 뭐 그녀는 피자를 먹습니다. 뭐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 저기 뭐야 저학년 애들이 공부하는 최초의 그 형식이다 그러니까 맞다 자기가 한국어 저기 뭐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로요. 자, 아무튼 그래서 원어민들은요 자기들이 64형식 그러니까 원어민들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64형식, 128형식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해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5형식의 분류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그 독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 영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 해석해야 된다고? 한글 형식이랑 구분했을 때? 한글 형식이 아니에요? 한글 형식을 보면 영어를 한번 볼게요. 주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넘버링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 넘버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넘버링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1형식은 주어, 2형식은 동사. 자, 2형식은 주어, 그 다음에 2형식은 보어, 3형식은 동사. 1형식은 주어, 2형식은 목적어, 3형식은 동사. 4형식은 주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아이오,
to, 그 다음에 동사. 오형식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패턴이 보이십니까? 무조건 주어가 첫 번째. 패턴이 보이세요? 암기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동사와 타동사의 정확한 원리와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완전대로 풀은 거 아니에요? 음? 네,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 보면 선생님이 왼쪽에 써놨는데 우리 오른쪽에 다시 한번 쓸게요. I go to school이라고 할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자, 주어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주어, I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 아니죠.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 은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스쿨이 무슨 뜻이에요? 스쿨의 학교. 그렇죠. 학교. 자, 이 전치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요? 후치사 학교에. 그 다음에 고가 무슨 뜻입니까? 고가.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원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이에요. 전명구의 개념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괜찮아? 그리고 고는요.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죠. 왕래 발착 동사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고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인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야, 내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도 되냐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속 터져 죽겠어. 너는 컴퓨터 빠르니? 컴퓨터 다이아. 자, 이거 선생님이 보면 사전이라는 겁니다. 다음 거죠. 좀 느리죠? 자, 사전을 치게 되면요. 이제 여기 사전을 치게 되면 자, 사전을 치게 되면요. 고라고 쳐봤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뜻이 나옵니다. 가다. 맞습니까? 근데 그 위에 좀 보이시지 모르지만 제일 위에 제일 폰트가 제일 두껍고 크게 자동사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동사. 자, 그러면 지금 뜻보다 커요, 작아요? 뜻보다 커요. 그러면은 뜻보다 중요하다는. 이건 모든 사전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전, 동화 사전, 뭐 다음 사전, 네이버 사전, 뭐 모든 뭐 콜린스 사전, 모든 사전이요. 자타 동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타 동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뜻만 외우고 뜻만 가르쳐 주면 그게 맞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뜻을 알려주기 전에 뭐부터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 단어 뜻 볼 때 제일 먼저 뭐 봐? 사전 찾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음 사전 깔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다음 사전이 네이버 사전이 다 똑같은데 다음 사전이 좀 깔끔해서 제가 선호를 하는 거고요. 다음 사이트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도 뭔가 지금 물 저기 밖에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험 보기 전에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동사나 타동사는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사전이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이 알려주는데 아니 잠깐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 이건 보세요. 자, 자동사라고 한다면 몇 형식과 몇 형식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까? 1형식과 2형식밖에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럼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에. 자, 이번에는 멜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다시 써볼게요, 제가. 나는 그녀와 결혼하다. 나 보아와 결혼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왠지 여기에 with가 있으면 좀 어울릴 것 같아, 느낌적으로. 나는 보아와 결혼하다니까, 그치? 그런데 잠깐만.
한번 해석을 한번 써볼게. 자, 해석을 한번 써볼게. 일단 나. 그렇죠. 얘가 주어니까 나는 누구? 보아죠. 보아와 결혼하다. 이 와를 뜻하는 그 그러면 얘가 얘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잠깐만 다시 사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marry라는 단어를 쳐볼게. marry me. 자, marry라는 동사는 자동사라 나와 있어, 타동사라고 나와 있어? 잠깐만, 좋았어요. 외워놓으세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marry는 타동사야.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타동사라고 한다라는 것은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돼야 안 돼? 타동사 3, 4, 5형식은? 안 되죠. 타동사 3, 4, 5형식 따면 바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즉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 가요? 다시. 그러면은 3, 4, 5형식이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와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with를 쓰면 내가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나는 보아 와가 된다라는 얘기지. 왜냐면 전치사가 한 일이 뭐라고? 후치사 역할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대답만 하지 말고 이해 갔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원어민들이 영어를 들었을 때 I marry with 보아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외국인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막 이렇게 한국말 어색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봐봐. 지금 어떤 문제 첫 번째는 잘 봐. 주어, 자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지. 그럼 얘는 주어, 타동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얘와 얘를 묶었잖아. 아까 전명구처럼. 그치?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어떻게 묶어볼 거냐면 어차피 이건 다시 볼 거잖아.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 자,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나냐면 VT는 곧 VI 더하기 전명구란 결과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면 지금 얘와 얘 다음에 얘네 둘이를 타동사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얘를 타동사로 볼 수 있는 거야. 왜? marry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지. 그럼 go to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명사가 나왔지. 다시 얘기하면 타동사라는 것은 자동사와 뭐의 합작이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타동사는 자기 안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전치사를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I marry with 보아 하면 나는 보아 와와 결혼하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색하니까 얘를 안 쓰기 위해서는 I marry 보아 하면은 여기 안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저거 with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전이 뭐라고 했어요? 타동사는 전치사를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원장 모임이 있잖아.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초중고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장기동에서 이제 영어학원을 하시는데 초등부 영어학원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discuss about it 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discuss가 무슨 뜻이죠? 몰라. 단어 좀 공부하자. 디스커스를 찾아보면요. 토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래. 디스커스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러면 타동사면 about it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타동사는 바로 목적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민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discuss it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전치사를 갖고 있어요. 대해서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만약에 I discuss about it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되는 거죠. 아니 너무 이거 두 개 쓰는 거 진짜. 진짜 웃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전면구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이거 쓸게요. 그냥. 이렇게 따지면 전면구인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타동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전면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왜?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명사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비치라는 거 발음 조심하세요. 이것도. 비치가 아니라 비치야. 해변가니까. 해변이니까. 비치. 비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싸우자는 거야. 비치.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 발음은요. 그 네이버 클래스카드 여자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 거 믿으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면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랑 전치사랑 합쳤을 때가 뭐가 된다고 그러면 타동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엔터가 타동사예요. 그럴 때는 인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메리가 타동사 사전 치면 나와 그냥. 그럼 with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사전이 제일 크게 보여주고 있어. 너 만약에 뜻을 몰라. 디스커스라는 뜻을 몰라. 제일 먼저 뭐 할 건데? 사전 찾을 거지. 그럼 뜻 먼저 봐야 돼? 아니면 자타부터 봐야 돼? 자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부하적으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우리 오형식 배웠잖아. 일단 완전이라는 말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보어가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이면서 완전한 건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완전하면서 타동사일 건 몇 형식일까요? 완전 타동사인데 두 개. 그렇죠. 3, 4 형식이 되겠죠. 불완전하고 자동사인 건 몇 형식일까요? 불완전한 2번. 그렇죠. 타동사이면서 불완전한 건 5형식. 자, 잠깐만요. 우리 정리만 좀 합시다. 그러니까 매번 수업한 오늘 배운 것들을 완벽하게 갖고 가야 돼요. 자, 왼쪽은 영어식 문장이고요. 오른쪽은 한글식 문장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해석할 때 왜 그녀는 먹습니다. 피자를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영어의 문장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바로 해석이 되죠. 바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선생님이 가장 인정하는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 알아요? 선생님은 외국어 대학교를 통번역과를 가장 높게 칩니다. 제가 만났던 외대 통번역과 출신 친구들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어를 해요. 왠 줄 아세요? 통번역 그 과 교수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지금 넘버링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요, 뭐 BBC라든지 ABC라든지 들으면요, 바로 한국말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문장 구조와 영어의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바로 가는 거야. 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면 해석을 하는데 얘 같다, 바로 얘 같다, 얘 같다, 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처음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영어식으로 바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충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질문 받을게요. 딱히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단어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을 드릴 건데요. 요거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